아니 마사이데 비 오는데 왜 나왔니? 꼬모종은 비 올 때야 잘 산단다. 넌 먼저 집에 들어가거라. 싫어. 난 막 무서워. 엄마, 저건 왜 자꾸 신나? 고운 꽃이 피라고 심지. 꽃은 햇님이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란다. 햇님이? 비가 오는데 어서 들어가자. 옛날 옛적에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게 아름답게 사는 것인지 가르쳐달라고 햇님한테 청을 드렸단다. 그랬더니 햇님은 따스한 햇빛으로 꽃들을 피워놓고 말했지. 이 꽃처럼 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꽃씨를 뜰하게도 심고 화분에도 심어 창턱에 놓았지만 꽃처럼 선하고 아름답게 산 사람은 많지 않나 보더라. 그럼 나도 꽃처럼 살래. 그래라 심어져 마사이데. 너희 꽃을 사랑하고 꽃처럼 아름답게 살아라. 엄마, 저것 봐. 햇님이. 햇님 꽃으로 된다면 한 송이 꽃 된다면 그 꽃이 피는 곳 어딜까 이 세상 어딜까 하늘은 나라일까 우석의 나라일까 그 꽃이 핀 곳은 내 맘의 나라이지. 저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이요? 등대지기 영감이 피하는데도 자꾸 따라다니면서 뭘 캐묻더구만. 형사인가? 하긴 그 영감이 이름난 등산가라면서 이 섬에 와서 등대지기나 하는 걸 보면 형사들이 의심할 수 있지. 글쎄 말이야. 모르는 소리들 작작하라고. 저 사람은 부사산 근처에 있는 어느 꽃창포원 주인인데 그 영감을 데리고 꽃뿌리를 캐려 저 남미주에 있는 안데스 산을 가자고 한다는만. 뭐? 안데스 사네? 그 제정신이 아니구만. 글쎄 말이야. 나는 모험적인 등산 경기에 가지 않겠다는 친구를 데리고 참가했었지. 오르지 못할 썩덜벼랑인 줄 알면서도 이놈의 돈 때문에 끝내 참상이 벌어졌지.
내 친구는 수십 길 벼랑에서 비명을 치며 떨어지는데 그럴 줄 알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텔레비전에선 특기 프로로 촬영을 하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좋아하고 페이. 그래서 난 이 더러운 세상과 등을 대고 바다 한가운데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날들어 베고니아를 캐려 안데스 산을 가자고? 그까지 돈 몇 푼 바라고? 못 가. 난 지금도 아들을 잃고 통곡하면서 슬피 울던 친구의 어머니 생각이 잊혀지질 않네. 무심의 쌍욕극이 깨요 야마 오토거냐 오래르나요. 주의하십시오. 뺏기라는데. 자, 태우십시오. 도대체 알뿌리 베고니아를 캐다가는 어쩌자는 겐가? 예, 꽃을 피우자는 거죠. 안데스 산에까지 가지 않은들 그 베고니아 뿌리를 구하지 못해서? 노인님, 전 이 세상에 없는 희귀한 꽃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러자면 거기 가서 순종의 베고니아 뿌리를 캐다가 그의 생태적 특성도 연구해야겠기에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세상에 없는 희귀한 꽃? 그래, 임자가 보통 결심으로 그러는 것 같지 않은데 무슨 그럴 만한 사연이라도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어머니는 일생 창포원을 가꾸며 살아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넋이 깃든 리상적인 꽃을 갖고 내려고 무지 애를 썼죠. 그러시던 어머니가 그만 어머니 신모자. 예. 정말 외로운 너를 남기고 가자니 죽어도 눈을 감을 것 같지 않구나. 어떻게 살아가겠니? 어머니 그런 말씀하세요. 어머니 없이 제가 어떻게 닭게도사. 네. 자넨 우리 마사이대 둘도 없는 친구지. 네. 일생 우리 마사이대를 도와주게.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저와 마사이는 친형제와 같습니다. 우리들의 우정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맙네. 자넨 철학을 연구했으니 세상 리치를 더 잘할 테지. 마사이대. 예. 너한테 물려줄 거란 자그마한 꽃창포밖에 없구나. 내가 새 꽃창포를 키워보려고 몇 해 동안 애를 써왔는데 이제 한두 해만 더 가꾸면 빛깔이 고운 꽃이 피어날 거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심호자와 오늘은 돌아가서 좀 쉬게. 우리 어머님 장례식 때문에 며칠 밤을 꼬박 세웠는데 내 걱정은 말게 해. 그리고 자넨 철학 논문을 곧 발표해야지 않나? 난 논문을 포기했네. 아니, 그건 무슨 소린가? 숭배할 사상이 없고 고소할 이념이 없는데 뭘 쓴단 말인가? 내가 따르던 백발의 교수도 오늘에 와서 한평생 주장해온 자기 철학에 허점이 있다고 고백하더군. 적색분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신념을 고수해오던 철학계의 거장이었는데, 에이, 우리 일은 왜 막막해지기만 하나? 난 어머니를 잃고 자넨 또. 하지만 우리 주저앉지 말고 걸어보자고. 그러면 빛을 보게 되겠지. 응?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아버지의 친구였던 요시다 화초회사 사장님의 도움으로 창포원도 가꾸고 2년 만에는 어머니가 육종하던 새 품종의 창포꽃도 완성해서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꽃 때문에 심각한 체험을 하게 될 줄이야. 꽃을 가꾸는 사람에게 어떤 참된 양심, 고결한 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할지. 심호자와군. 어서 오십시오. 글쎄 일이 바빠서 미처 와보지 못해 안 됐네. 그래, 자네가 가꾼다는 꽃이 어떤 꽃인가? 예, 이겁니다. 아리온하고 정말 곱구만. 축하하네. 어머니가 육종하던 창포원을 잘 가꾸었구만. 그게 다 선생님의 조언과 후원이 있었으니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그래, 꽃 이름을 뭐라고 지었나? 예, 아직은. 좋아. 당장 이 꽃의 특허권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네. 내 유리하게 판매 계약을 해놨으니까 우리 팔자고. 아니, 특허권을 팔다니요? 물론 특허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자기 리상이 담긴 꽃의 이름이라든가 명예 같은 건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만은 사실이지. 그렇지만 지금 자네 처지로서야 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길을 택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건. 자넨 이 자그마한 창포원을 그대로 유지할 셈인가? 본격적으로 판을 벌려서 원예학계의 고자의 되고 법어도 가져야지. 응? 그러자면 돈이 있어야 하네. 돈. 다른 꽃이라면 선뜻 팔겠는데 어머니 지성이 담긴 꽃이 돼서 제가 직접. 자네도 참. 어머님도 자네가 큰 사람이 되면 땅속에서 기뻐하시지 나빠하시겠나? 응? 내 이자 오면서 보니까 당장 청산해야 할 빈문서들이 수두룩 하더구만. 그럼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날 믿으라고.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하네. 돈. 심호자입니다. 잘 있었나, 심호자와? 나 야마구치야. 오늘 나의 첫 독창회에 자네를 초청하네. 그래? 정말 기쁘구만. 작가인 닭개도 그 친구를 꼭 데리고 오라고. 자기가 신봉하던 철학을 포기하고 본민에 잠겨있는 모양인데 머리도 씌울겨. 닭개도? 네, 그러지 않아도 그 친구를 꼭 만나자던 참일세. 우리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닭개도 그 친구 진심으로 도와준 걸 생각하면 친형제들 그러겠나? 오늘 공연에 닭개도를 데리고 꼭 가겠네. 기다리겠네. 난 신문에 난 광고를 보고 놀랐네. 아니, 실망했네. 자기 손으로 육정한 꽃에 특허권을 팔다니. 그래서 자네 성이 났나? 난 잊혀지질 않네. 새 품종의 창포꽃을 키워보려고 애쓰시던 자네 어머니의 모습이. 자네도 말하지 않았나? 그 꽃을 보면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걸 남에게 넘기다니. 뭐라고? 난 요새 새로운 철학 세계의 문거리를 쥐었네. 주체 철학인데 이념적으로 완전히 공감이 가네.
세상에서 귀중한 존재는 인간이다. 운명의 주인도,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 얼마나 심오한 진리인가. 주체사상에 관한 책인데 자네도 읽어보라고. 그래. 하지만 나한테는 흥미가 없네. 또 그 어떤 철학이나 이념에 흥분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자넨 꽃이나 가꾸고 팔면 그만이라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자넨 돈 몇 푼 때문에 어머니의 넋이 깃든 꽃도 팔아버렸지. 모욕하지 말게. 모욕을 느꼈다면 용서하게. 난 자네 어머니의 유언을 잊을 수 없네. 시모자와 원예가라고 해서 철학과 인연이 없는 건 아닐세. 꽃에는 반드시 그것을 가꾼 사람의 넋과 지성의 세계가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훌륭한 꽃을 만들어내자면 원예가에게 옳은 지향이 있어야만 할 걸세. 어? 충고해줘서 고맙네. 하지만 나도 다 생각이 있고 포부가 있어서 그 꽃에 특고권을 판 걸세. 안 됐네. 더 얘기했으면 좋겠지만 야마구치가 오늘 저녁 공연에 초대해서 함께 가세. 그랬으면 좋겠지만 주체사상연구소조 모임이 있어 놓았어. 그럼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정말 잘 감사합니다. 저 여기다 수표를 좀. 예. 감사합니다. 시모자와 야마구치 축하하네. 뭘? 자, 받으라고. 이건 내가 가꾼 꽃일세. 고맙네. 야, 꽃이 정말 곱구만. 이 꽃을 미애과한테 주겠네. 그도 오늘 아주 중요한 공연에 출연한댔어. 그래? 자, 같이 가자고. 아이, 글쎄 꼭 하나만 남겨놓으라니까요. 내가 돈을 가지고 찾아갈 테니까. 미애꺼 핏을 잔뜩 찌고 무슨 옷을 자꾸 사면서 그래? 그러지 않으면 유행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하여튼 유행을 따라가는 데는 미애꺼가 제일이야. 직업이 그걸려고 하니까. 여보, 나오. 좀 나오라니까. 왜 그래요? 당장 출연해야겠는데. 시모자와 이 친구가 봤어. 날 어떻게 보고 이따위 꽃을. 뭘 그래? 어울리는데. 빨리 생각 마세요. 미애꺼가 속내는 건 이 꽃 때문이에요. 꽃 때문이라니요. 모르세요? 이 새로 나온 꽃창포 이름이 듀마의 소설 동백꽃 아가씨에 나오는 창녀 이름을 따서 지은 쭈바키 힘이라는 걸. 쭈바키 힘? 요새 매춘부들이 사나이들 부르는 신호로 이 꽃을 들고 밤거리를 다닌답니다. 그건 특고권을 산 사람이 제멋대로 지은 이름이요. 멋있지? 선생님, 꽃 샀어요. 선생님, 이 꽃을. 저 아저씨 꽃 좀. 아저씨.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을 뚫은 미국의 공군 대장은 무슨 생각에서 그랬던지 그 비행기에 자기 어머니의 이름인 에놀라 게이라는 글을 새겼습니다. 원자탄을 뚫은 것도 죄악이지만 그 치욕스러운 비행기에 감히 자기 어머니 이름을 새겼다는 사실은 더 큰 죄악이며 수치입니다. 이것은 우리 어머니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그 비행사에게도 어머니가 있겠는데 난 그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 자식을 낳아 키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누구나 꽃처럼 아름다운 인간들만이 사는 이상적인 세상에서 살며 그 속에서 자식들을 키울 걸 바랍니다. 물론 아직은 공상 꿈 같은 일이지만 그런 세상에 오기를 기원한 마음에서 전 제가 가꾼 꽃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 꽃은 제가 가꾼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부르는 꽃입니다. 이 아름다운 마음을 거기 간직해 주세요. 네. 어머니, 전 어머니의 넋이 깃든 꽃을 욕되게 한 불효자식입니다. 어머니가 그처럼 증오하던 그 미군 비행사와 다름이 없는 죄인입니다. 어머님의 영원히 깃든 그런 꽃을 만들자. 이상적인 색깔, 모양과 향기로서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정화해 줄 수 있는 그런 희귀한 꽃을 만들어 생을 낳아 키우는 어머니들에 대한 감사의 정을 인류 앞에 남기자. 이상적인 꽃을. 로이님, 전 어머니의 리상이 담긴 새로운 꽃을 만들어서 어머니 앞에 지연제를 꼭 싣겠습니다. 아, 효자로군. 아, 자네가 끝내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구만. 로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태가 쏟아지는 소리라네. 징조가 좋지 않아. 내려가는 게 어떻겠나? 그럴 수 없습니다. 목숨이 몇 개인 줄 알아? 바로 이 벼랑에서 내 친구도 죽었네. 그럼 로이님은 나한테 길만 대주시고 먼저 내려가십시오. 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야. 좋아. 그럼 죽든 살든. 한 잔 드십시오. 등산할 땐 술을 안 먹어. 가만. 그거 이리 주게.
산신령이시여, 죄 많은 이 노복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아니, 왜 이러십니까? 저리 비키게. 부정타겠네. 저희들이 이 산에 오르면 재산이나 부귀영화를 탐내서가 아니옵니다. 보살펴 주옵소서. 찾았다. 너희님 찾았습니다. 산신령씨, 정말 도와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어디다 보자고. 이겁니다. 이거. 이게 알뿌리 베고니아의 원정이라는 겐가? 예. 끝내 찾아내고야 말았구만. 몸이 굳세단 말이야. 배짱이 맞아. 시모사와 잘 있으라고. 노인님, 안녕히 가십시오. 꼭 성공하길 바라네. 예. 부디 건강하십시오. 이런. 시몬자와 편진하라고. 주의해 가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하나에. 수고했어요. 예. 여보, 잘 있었어? 예. 이걸 여기 기후풍토에 순화시켜서 당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꽃을 피우자면 얼마나 걸릴까요? 영국의 원예가가 쓴 책을 보면 자기 나라 기후 풍토에 순화시키는 데만도 10여 년이 걸렸다고 하오. 예.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꽃을 보자면 당신이 머리가 새하얀 노친이 된 다음에야 볼 수도 있지. 엄마나, 그렇게 어려요. 왜? 겁이 나오? 하나에 물 좀 줘라. 응. 여보. 아니, 머리가 썩다니. 다 쓰고. 여보. 없다. 없어. 선의도 약속. 하느님도 영혼도 다 없다. 누가 없어요? 급한 고비는 다행히. 닭게도 어떻게 알고 왔나? 어떻게 가 뭔가. 괴로운 일이 있으면 날 찾아와 하소연이라도 해야 할 게 아닌가. 늘 바쁜 자네한테 뭘? 그게 친형제처럼 자란 사이에 하는 말인가? 옹졸한 친구. 여보게, 내가 뭘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말하라고. 고맙네. 시모자와, 중요한 건 신심을 잃지 않는 거네. 다시 찾아보라고. 어?
살아있는 뿌리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썩었구나. 가만. 살았다. 살았어. 살았다. 살았어. 여보. 이야, 정말 사람의 소리는 무시되지 않는구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보, 세상에 이런 기적도 있어. 새 뿌리에 베고니아 살았단 말이야. 그래요. 여보, 이제 우리 하나이가 자라서 처녀로 꼽힐 땐 이 희귀한 꽃도 세상에 내놓게 될게요. 해님이 꽃으로 된다면 한 송이 꽃 된다면 그 꽃이 피는 곳 어딜까 이 세상 어딜까 하늘의 나라일까 꿈속의 나라일까 그 꽃이 피는 곳은 내 맘의 나라이지 해님이 꽃으로 된다면 한 송이 꽃 된다면 그 꽃이 빛깔은 어떨까 그 어떤 빛깔일까 내겐 빛일까 불타는 빛일까 그 꽃의 빛깔은 내 맘의 빛깔이지 왜 그렇게 보세요? 하나이가 너무 고와서. 싫어요. 너무 그러는 건. 난 하나를 잠시라도 못 보면 죽을 것 같아. 아이 참 똥털이. 눈을 감아보세요. 왜? 글쎄요. 자, 이화희 기자 선생, 그것 보세요. 날 못 봤는데도 죽지 않았죠? 아니, 왜 그래? 여시다 선생님이 온실을 새로 짓는다더니 우리 아버지 선배예요. 나도 아오. 우리 아버지 은행과 거래하는 사람이지. 얼마 전에 새로 육종한 꽃의 특허권을 팔아서 적지 않은 돈이 생긴 모양이요. 그래요? 참, 하나의 아버지가 새로 만든 베고니아 꽃이
정말 희귀하다는데 이름을 달았어? 아직. 지금은 세계적으로 관광지대다 보니 꽃시세가 와짝 올랐거든. 때를 놓치지 말고 특허꽃만 팔면 일확천금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엔 진짜 공주님이 되겠지? 진짜 공주? 응. 지금은 가난하니 가짜 공주예요? 아니, 하나에. 난 하나를 모여가자고 말한 게 아니오. 그 말이 하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면 날 용서하오. 용서하지? 응. 하나에, 오늘 저녁 용화공연 갈까? 가고는 싶은데 안 되겠어요. 왜? 오늘 저녁에 도쿄로 이사가는 다케도 교수 선생님 가족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거든요. 乾杯. 주체사상 국제연구소 리사의 중임을 맡으신 다케도 교수 선생님과 사모님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고마워요. 고맙다. 오늘은 이렇게 어머니? 초청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자, 드십시오. 많이 먹어. 주체사상 연구소 이사라면 정말 대단하구만. 그보다도 방황하던 내가 가장 위대한 사상의 신봉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행운아인가 하는 걸 새삼스레 느끼네. 아, 자네 앞에선 철학 얘기를 안 하기로 했지. 사람도. 당신은 그죠? 참, 자네도 조선에 한번 가보라고. 그러면 내가 왜 주체사상의 신봉자가 됐는지 알게 될 거네. 아, 꽃이나 가꾸는 노네가에게 그런 정치 선전을 해야 소용이 없네. 거기에 가서 사상과 제도가 인간 화원을 어떻게 가꾸는가를 보란 말이야. 아, 평양 얘기를 하니 그 조선 소녀가 생각나는만. 또, 에이미. 그게 누군데? 그런 불쌍한 애가 있었네. 어머니 없이 홀로 아버지와 사는 처녀였는데 나 때문에 더욱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난 늘 죄의식을 느끼며 그때를 회상하곤 하네. 저 애가 우동에 산다는 조선 애가 아니오? 예. 그런데 저 애들은 꽃밭김을 매라고 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지 말래도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에 우리 꽃바디를 도와주고는 꽃으로도 가곤 해요. 꽃의 취미가 대단한 애예요. 그래? 얘야. 너 학교에 갔대니? 숙제는 다 하고. 아이가 늘 우울해하고 점에선 말을 안 해요. 다른 애들이 그러는데 학교에서 참가 시간만 되면 뺑소니를 쳐서 꽃밭에서 시간을 보낸대요. 그러니 아이들은 말하는 벙어리라고 자꾸 놀려대지. 그렇소? 가만. 내 옛말을 하나 해주지. 옛날 옛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게 제일 보람있게 사는지 몰라서 저 햇님한테 청을 드렸단다. 그랬더니 햇님은 모든 사람... 아버지가 찾아. 너희 아버지 막 성났어. 얘야, 이 꽃을 가져가거라. 우리 어머님의 녹식이 있던 꽃이 창녀들에게 짓밟히는 것을 보고 먹이 막혔던 그날, 글쎄 그 애가 밤거리에서 그 꽃을 파는 것을 보고 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네. 에이, 이 못된 계집애, 너 이따위 짓을 하려고 꽃을 얻어가보더니. 에이. 어딥니까? 저 여기입니다. 영미야. 자, 영미야. 빨리 냉기를 더. 아버지가 왔다. 영미야. 여보시오.
당신도 사람이요? 이 알른애비의 병구안을 하겠다고 꽃까지나 얻어다 파는 애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다니 너무하외다. 너무해요. 자, 어서 가자. 들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 태훈입니다. 당장 치료비를 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요? 선생님, 저렇게 내보내면 저 애는 일생을 불구자로 남아있을 게 아닙니까? 가마. 아니 그럼 저 애가 저렇게 된 게 내 죄라는 겁니까? 자 보십시오. 몇 차례 수술은 그렇다 치고 여기에 대응할 뼈는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어디서?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다리를 고쳐줄 만한 돈은 나로서도 낼 수가 없는 것이고, 사죄하는 마음에서 뭘 좀 마련해가지고 찾아갔더니 글쎄 귀국했더구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마음이 걸리는 게 어쩔 수가 없네. 훌륭한 제조국에 갔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나? 아무리 제조국이라 한들 음달의 꽃처럼 섬량하고 우울하게 피지 못했던 아이인데 다리까지 상했으니 그 운명이야 달리될 수야 없질 않나. 그의 아버지는 앓던 몸이니 오래 살지는 못했을 게고. 잘 놀고 갑니다. 안녕히 가세요. 잘 놀고 간다. 떠오너라. 알지 마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잘 가거라.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가십시오. 심호자와, 언제나 리상을 버리지 말고 후세에 남을 꽃을 만들어내길 진심으로 바라네. 도깨여고든 꼭 들리라고. 자넨 어려울 때마다 늘 나한테 힘이 되곤 했는데 이렇게 헤어지는만. 정만 깊으면 천리도 지척이라고 했는데 뭘. 잘 있으라고. 요시다 선생님이 끝내 투커콘을 파셨구만요. 꽃 이름도 투커콘을 산 사람이 달았대요. 아버지, 우리도 멋진 이름을 지어서 빨리 내놓자요. 아니, 넌 왜 그렇게 조급해하느냐? 아이 참, 나도 아버지 젖으로서 그 꽃을 육종해 내는데 지혜와 정열을 바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 아버지는 새로운 꽃에다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감정인 깨끗한 양심, 자유로운 사랑, 행복, 이런 걸 포괄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이름을 명명하려 하신단다. 아버지, 추억이라는 이름이 어때요? 추억이라니. 왜요? 인생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추억밖에 남는 것이 없다고 어느 책인가 썼던데요, 뭐. 추억만 남는 게 인생이라. 그렇지 않고요. 사랑도 청춘도 생명에 대한 애착마저 다 잃어버리고 나서 추억만이 남는 것이 인생이라나요? 얘야, 넌 벌써 그런 걱정부터 하느냐? 철부지 같으니. 어머니, 꽃 이름을 청춘의 사랑으로 다는 게 어때요? 아름다움, 열정, 깨끗하고 고상한 감정이 다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어머니가 없다면 애당초 생각할 수 있겠니? 자, 나의 공주님, 점수를 매겨주십시오. 몰라요. 하나에, 왜 그렇게 새침해서 그래? 하나에, 우리 비디오 볼까?
이와이, 우리 나가자요. 내 좋은 걸 대주지. 요거. 응? 요거 두나. 이러지 마세요. 오빠! 그랬댔구나. 오빠, 축하해요. 마사코, 뭐야 버릇없이. 아이, 무서워. 이제 뚱뚱보 섹스까지 얻으면 난 깜짝 못하겠네. 야, 너 정말 까불겠어? 아사노 사장 따님의 별명이 글쎄, 호박이라나? 머물까지 못해 한죽만 한데. 마사코, 무슨 소리래? 사실은 봄 같은 할머니가 오빠 방에 여기 있다기 미리 알려주러 왔댔는데 오빠를 보니 웃음이 터져서. 야, 내 몸이나 까거라. 응? 참, 말괄리 같은 거. 그러나 마음은 착하네요.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데 일은 무슨 일? 이지로. 하녀 모집 광고를 보곤 전혀냐. 할머니, 내 동매예요. 이지로. 오늘 저녁에 손 보러 갈 차비를 해라. 아사노 사장네 집에서 이미 전부터 독촉이 있었다만. 아버지, 전 하나를 사랑합니다. 우린 서로 굳게 약속한 사이예요. 아버지도. 네 집 딸이라고? 저 하라사떼 있는 꽃창포. 은행 리 사장 가문의 장손이 꽃장사꾼 딸과 살겠다는 거냐? 우리 아버진 꽃을 가꾸는 사람이지 꽃장사꾼은 아니에요. 하나에 세워주세요. 아니, 하나에. 어머나, 역시다 선생님. 어서 타라. 안녕하십니까? 그래. 넌 돈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거냐? 전 아버지가 꽃을 얼마나 신성하게 여기시는지 알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남기신 꽃을 무척 아끼고 귀중히 여기시는 것도. 그런데 할머니가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진 제 딸의 운명에 대해서는 왜 생각지 않는가 말입니다. 베고니아의 특허권도 그렇죠. 아버지가 수년 세월 모든 것을 바쳐온 것이 이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요? 이 하나에,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아버지한테. 어머니, 제가 오늘 어떤 모욕을 받았는지 아세요? 사랑을 약속한 사람의 집에서 내가 보잘것없고 돈이 적은 집 딸이라고. 아버지, 돈만 있으면 인격도 권력도 다 살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마구 짓밟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아무리 고상한 넋이 든 꽃이라고 해도 돈을 이기진 못해요. 여보, 생각 좀 해보시구려. 그래서 내 자네를 불렀네. 예, 저도 좀 전에 하나이한테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이란 잘 다루어야 한다네. 쭉 가면 집을 뛰쳐나가질 않나, 자살하질 않나. 하나이는 물론 그러질 않겠지만 마음을 놔서는 안 되지.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하나이가 하자는 대로 해주라고. 이와이란 청년은 똑똑도 하고 운행 이사장의 상속자인 것만큼 그런 훌륭한 대상자를 놓쳐서는 안 되지. 수분을 더 보충해주라고. 글쎄 우리 하나이를
자기네와 짝이 기우는 집 딸이라고 마다한다는데 어쩌는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 자네 오기 전에 이와이 아버지하고 전화를 했는데 곧 특허권이 말일세. 어차피 팔아야 할 텐데 잘 생각해 보라고. 딸의 운명도 그래. 자네를 돕는 우리 회사가 이와이 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만큼 이 일을 심중하게 대해주기 바라네. 일이 이렇게 엉켜질 줄이야. 닭개도 잘 있었나? 좀 와줄 수 없겠나? 자네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가? 난 지금 기로에 놓여 있네. 괴로워도 양심을 지키느냐? 아니면 일확천금에서 성불이 되느냐? 와주겠나? 가지. 네, 갈 테니 기운을 잃지 말라고. 심어자와. 아니, 자네 목소리가 왜? 혹시 앓는 게 아닌가? 앓긴 뭘. 나도 자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네. 네, 갈 테니 꼭 만나자고. 그럼 기다리겠네. 참, 여보. 좀 전에 야마구치 상한 데서 전화가 왔댔어요. 운원할 일이 있다고요. 야마구치한테서? 예. 그 친구도 일이 잘 안 된다더니. 아니, 술을 많이 하지 않던 자네가 웬일인가? 속이 너무 타서. 2달 동안 출연도 못하고 앓는 사이에 난 무대에서 밀려난 신세가 됐네. 그렇다고 누구 하나 동정하는 사람도 없지. 그저 남은 건 동물적인 본능과 양육강식. 게다가 앓는 몸이니 일자리도 구할 수가 없고 정말 막막하구만. 심호자가 뭐니 해도 돈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야. 아가씨, 꽃을 좀 이쪽으로 가져오라. 어? 아, 돈은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니까. 친구끼리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돈 좀 돌려줄 수 없겠나? 빚을 너무 져서 내 후에 꼭 갚겠네. 걱정 말게. 내 아무렴 자네 처지를 모르는 척 하겠나? 고맙네. 자, 꽃이요 꽃, 받으라고. 자, 사랑의 꽃, 행복의 꽃. 자, 황금의 꽃. 꽃을 짓밟다니 비키시오. 안 돼요. 이게 무슨 짓들이요? 뭐야, 왜 그래? 꽃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산 꽃이란 말이야, 산꽃. 야만이다. 꽃을 짓밟는 건 야만들이 나는 짓이오. 무엇이야? 야만. 예, 야만인가 말이야. 예, 야만이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꽃을 가꾸는 사람이 돼서 그렇고. 이러지 마시오. 꽃장사.
잘 가시오. 재능 있던 가수가 불쌍한 존재가 되다니. 내가 지키려는 원해가 양심이란 과연 캄캄한 심연 속에 던져진 반딧불에 불과하단 말인가? 돈만 있으면 인격도 권력도 다 살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마구 짓밟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반딧불, 태양이 없는 세상에서 한갓 반딧불이 무엇이랴? 아니, 나도 권력도 살 수 있고 돈 많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 옛날 옛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게 아름답게 사는 것인지 가르쳐달라고 햇님한테 청을 드렸단다. 그랬더니 햇님은 따뜻한 햇빛으로 꽃들을 피워놓고 말했지. 이 꽃처럼 살라고. 넌 꽃을 사랑하고 꽃처럼 아름답게 살아라. 어머니, 꽃을 피우자면 빛을 주고 봄비를 내려주는 햇님이 있어야겠는데 그 햇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아, 무슨 술을 이렇게? 닭개도한테선 소식이 없어? 예, 아직. 그 철학 친구 일이 박사이며 잘 교수이며 주체사상 국제연구소 리사였던 닭개도 도사육기 선생이 불치의 병으로 오후 5시 17분 도쿄에 있는 자택에서 소거하였다고 합니다. 거인의 연구는 주체사상 국제연구소 회의실에 안치되어 있으며 오늘 오후 6시부터 모레 오전 10시까지 적객들을 받는다고 합니다. 닭개도. 정말 안 됐습니다.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정말 뜻밖입니다. 그때 전화를 걸지 말고 직접 와서도 만나보는 건데 제 생각만 한 저를 용서하십시오. 저도 그이가 그렇게 일찍이 돌아가실 줄은 마지막 순간까지 논문을 쓰셨답니다. 그저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너무 일찍이 세상을 떠나는 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오늘 장례식이 그처럼
많은 사람들의 애도 속에 거행된 걸 보면서 난 정말 다케도 장의 생애가 그처럼 빛나고 성공적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주체사상이 신봉자가 된 것이 크나큰 행운이라고 늘 긍지에 넘쳐 계셨어요. 님종하시기 전에는 지난날의 일들을 회고하시다가 선생님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더군요. 시모자와 그 친구 뜻이 있는 원예가인데 평야에 가보도록 설득시키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각이한 이데올로기의 안개 속에서 방황하던 난 주체 철학의 진리성을 확신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깨우쳐주는 것을 필생의 과제로 삼고 모든 것을 다 바쳐왔어. 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가장 가까운 친구의 눈은 틔워주지 못했구려. 내가 평양에 처음 찾아갈 때 일부 사람들은 이단자요, 일본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없다고 비난했댔지. 하지만 그들도 결국 머리를 숙이지 않았어. 그것은 위대한 진리는 언제나 승리하기 때문이거든. 시모자와 그 친구를 내가 꼭 만나야겠는데. 그러시면서 주인은 자기가 쓴 김종일 비서에 대한 책을 선생님에게 꼭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유언이란 가장 절박한 심중의 말인데 다케도가 이 못난 친구를 얼마나 생각했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머리가 숙여집니다. 사실 전 번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가슴 속엔 햇빛이 비쳐드는 것만 같군요. 다케도가 남기고 온 책을 꼭 읽어보겠습니다. 다케도가 한생을 총한 저서를 이해하고 그가 공감한 현실을 같이 공감하게 된다면 다케도 상의 영혼은 생전에 멀리했던 이 친구를 용서해주고 기뻐해주리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애 아버지는 조선을 방문하면서 인간 중심의 사랑의 정치가 펼쳐지고 있는 조선의 현실을 보고 주체사상의 진리성을 확신하셨답니다. 그땐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나는 조선을 방문하면서 인간에 대한 사랑의 정치가 펼쳐지고 있는 조선의 현실을 보고 주체 사상의 진리성을 확신하였다. 한 방울의 이슬에도 우주가 비낀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조선을 방문하면서 만났던 각이한 사람들의 운명을 놓고도 인간 중심의 정치를 실현해 나가는 사회 전반을 엿볼 수 있었다. 평양.
지금 오시는 심호자와란 분과 무슨 인연이 있다죠? 네. 그런데 그분이 절 알아보겠는지. 만약 알아보지 못하면 전 구태여. 아니 왜요? 제가 그때 불구로 되었던 그 소녀라는 걸 알면 그분은 아마 옹색이 할 겁니다. 예. 수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선생의 우리나라 체류기간 이동무가 선생과 학술상 문제를 상담하기로 했습니다. 예. 식물학연구소 박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신명미입니다. 심호자와 마사이다라고 불러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어서 가십시다. 예. 이 훌륭한 식물원을 순수 애국주의 교양과 식물학 교재원으로 개방해 놨단 말이죠. 네. 예. 아, 이 꽃이. 네. 저 꽃은 인도네시아의 한 원예가가 세계 인민들의 흠모의 정을 담아 어버이 수령님께 삼가 올린 김일성 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정말 볼수록 희한하고 매혹적인 꽃이군요. 고상한 넛과 높은 지성의 세계가 반영되어 있군요. 저 선생님. 예. 여기서는 세계의 희귀한 식물들을 다 볼 수 있구만요. 그렇습니다. 우리 식물원에는 세계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 선물로 보내온 식물들이 천여 종이 넘는답니다. 아, 참 훌륭합니다. 세계의 희귀한 식물상이 집대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놀랍지만 이 귀중한 선물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여기 식물원에 심게 해주셨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습니까? 실례의 말이지만 여성의 몸으로 30대의 박사가 됐다는 건 정말 대단합니다. 박사라니 시험장은 몇백 평방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선생님이 물어보시는 뜻을 알만합니다. 전 12여 년을 연구하는 전 기간 모든 연구 조건을 다 국가에서 보장받았습니다. 국가에서요? 네. 그렇다면 국가에서는 어떤 보상을 담보로? 선생님, 제가 만든 꽃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마음이 정화되면 그게 나라의 큰 재부로 되는 것이고 저에게도 만족한 보상으로 된답니다. 생활비를 받으면 그만이고요. 국가에서 모든 연구 조건을 다 보장해주지. 누구나 다 거르럽게 사는데 특별히 많은 돈을 내서 뭘 하겠습니까? 예. 정말 공원 속의 도시입니다. 네. 가만, 저 건물은 무슨 집입니까? 네, 우리 근로자들이 다양한 사회적 모임도 하고 문화활동도 진행하는 인민문화공존입니다. 어제 본 건 인민대학습당이라고 했죠. 네. 아, 내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많은데 어딜 가나 인민이라는 표현이 많더군요. 네, 국가 주권기관으로부터 봉사시설에 이르기까지 인민을 위해서 복무해야 한다는 우리 당의 높은 뜻이 담겨져 있지요. 예. 선생의 국수를 무척 좋아하는군요.
저 선생님 예. 국수를 더 드세요. 아, 이젠 더 못하겠어. 국수가 정말 맛이 있습니다. 예. 그럼 저희 집에 초청해서 내 손으로 만든 국수를 한 번 더 대접해야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박사 선생의 음식 솜씨가 자신이 있다면 말입니다. 선생님, 제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식당 책임자 혹은 고급 요리사랍니다. 박사 선생은 아주 성격도 걸작입니다. 사실 조선에 오면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박사 선생을 보니 더 생각됩니다. 시모자와 선생, 용미동무가 나댔지 않습니까? 용미동무도 귀국했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격이 우울하고 갸냘프게 피지 못했던 아이인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만나면 내 용서를 빌자고 그럽니다. 내 공연한 소리를 해서 이 분위기를 흐리게 했구만요. 참, 박사 선생의 인생은 성공 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행운이 차려졌는지. 선생님이 그렇게 물으시니 지나간 일이 생각되는구만요. 일본 땅에서 10대의 불구가 된 저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앞이 캄캄했답니다. 그러던 저를 따뜻이 한 품에 안아 불구가 된 몸을 고쳐주신 고마운 어머니 당이 품이 없었던데 어떻게 제가 오늘과 같이 될 수 있었겠어요? 세상의 행운이면 이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전 우리 인민 모두가 어머니 당이라고 노래 부르는 그분에게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드리고 싶어 이렇게 원예가가 되었답니다. 어머니, 참 선생은 일본 땅 어디서 어떻게 불구가 되었소? 선생님, 20여 년 전 시즈오카현 꽃밭에서 한 소녀에게 햇님에 대한 옛말을 들려주시던 일이 기억나세요? 박사 선생이 일본에서 살던 그 애입니까? 선생님, 제가 바로 그 애예요. 일본에서 웃음 없고 머리 없고 그 영미란 말입니다. 이게 꿈이오 생시. 이렇게 달라지다. 날 용서. 선생님, 지나간 일을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니요, 선생은 날 알아봤겠는데. 선생님이야 우리나라에 오신 손님인데 제가 애임이라는 걸 아시니 그랬댔구만. 내 조선에 와서 많은 것을 보고 감탄했지만 제일 놀라운 건 영미 선생의 모습이요. 응달에 시들었던 꽃이 햇빛을 받아 활짝 피어났다고 할지 정말 이 나라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한 품에 안아 꽃처럼 활짝 피워주는 인간 화원임을 내 심장으로 확인했소.
난 어머니가 꿈속에서 바라시던 그 인생의 햇님을 찾았습니다. 하나에, 난 내가 이 아버지를 원망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 아버진 돈벌이나 하자고 그 꽃을 육종해낸 게 아니었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그 뜻을 황금보다 더 높이 쳐줄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있다. 하나에, 내가 조선에 가서 제일 부러운 게 무엇이었는지 아니? 사람들이더라. 한 사람같이 순결하고 아름다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더구나. 내가 찍어온 그 사진들을 봐라. 사람들이 꽃처럼 활짝 웃는 그 모습, 그건 그 어떤 강요로는 결코 지어낼 수 없는 거란다. 어느 한 사람 재산의 크기를 뽐내려고 거드름을 부리는 사람도 없고, 어느 한 사람 가난에 위축돼서 눈치를 보는 일도 없더구나. 나도 일확천금해서 너를 호강시켜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었지.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 아버진 돈밖에 모르는 한갓 장사꾼이 될 게고, 넌 그런 사람의 딸이 될 게 아니냐. 사람이 아무런 뜻 있는 일도 해놓지 못한다면 거기에 무슨 인생의 보람이 있겠니? 그래서 이 아버진 나의 넋과 온갖 심혈이 깃든 그 꽃에 가장 아름다운 인간 화원을 갖고 가시는 분, 모든 어머니들의 어머니와 같으신 위대한 분의 명함을 명명할 결심이다. 이것은 원예가로서 나 자신의 영예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너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으로 될 것이다. 꽃은 피어서 해만 보며 따르질 않니. 자식은 어머니의 자애 깊은 사랑에 효성으로 보답하는 것이 도리이듯, 인류의 앞길을 향도하는 그 유인을 흠모하고 받드는 건 이 지구촌에 사는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로 될 것이다. 아버지, 저를 용서하세요. 하나에, 아버지, 전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 속만 태웠어요. 전 불효자식입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죠. 내가 이 아버지를 이해해줘. 정말 고맙구나. 아버지는 정말 기쁘다. 아버지, 난 우리 아버지가 제일이야. 하나에, 우리 꽃을 더 완성하자. 네. 꽃 속에는 만민을 굽어살피시는 자애로운 그 모습을 담게, 색깔은 그 열정, 태양의 빛으로 더 붉게, 줄기는 억센기상이 넘치게, 잎사귀는 위인을 흠하고 받드는 사람들의 심정 모양.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 각하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을 담아 삼가 올립니다. 저는 각하의 탄생 46돌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일본과 조선의 우호와 친선을 염원하여 제가 진정을 담아 육종한 꽃을 번에 올리는 바입니다. 저의 미숙한 식물에 위대하신 각하의 존함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죄송합니다만 각하의 만년장수를 축하하여 휘황한 미래의 융성 발전을 염원하는 심정을 담아 감히 김정일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식물을 각하께 정정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분에 넘치는 영광으로 됩니다. 김정일 각하의 만년장수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1988년 2월 13일. 해뜰 무렵에 초청한 것이 무슨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꽃에는 저의 한 사람의 지성만이 깃든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저의 어린 가슴에 꽃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키워주신 나의 어머니와 인간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위인에 대한 흠모심을 심어준 주체사상 연구소 리사였던 다케도 도사유키 리사 선생, 저 험한 안데스 산에 올라가 나를 도와준 등산가 로이님, 그리고 세계의 저명한 원예가들의 지혜가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자식을 낳아 키우며 자애의 온기를 주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드리고 싶은 심정에서 20여 년간 심원을 다 바쳐 이 꽃을 육종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사랑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뜨겁게 인간애를 지니신 위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걸출한 위인은 인간 중심, 인간 사랑의 주체 사상을 창시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일성 주석님과 주체 사상을 현실로 꼽혀 나가시는 김정일 비서이십니다. 이미 김일성화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기에 저는 사랑의 정치로 인간 화원을 갖고 가시는 분에 대한 만민의 한결같은 흠모의 정을 담아 이 꽃을 김정일화로 명명하고자 합니다. 꽃으로 된다면 한 송이 꽃 된다면 그 꽃이 피는 곳 어딜까 이 세상 어딜까 하늘의 나라일까 꿈속의 나라일까 꽃으로 된다면 한 송이 꽃 된다면 그 꽃의 빛깔은 어떨까 그 어떤 빛깔일까 우리의
1991년 체스코슬로벤스코 브라티슬라바에서 열린 국제화초 전시회에서는 만 사람의 절찬 속에 불멸의 꽃 김정일화의 금메달과 특별상을 수여하였다.